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에서 석사과정 2년차로 재학 중인 홍민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암모니아 농축 PSA 공정에 적용하는 데 있어 그 흡착제로 금속 첨착 활성탄을 사용하였으며 그 공정 조건 최적화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사용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수소의 사용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소는 현재 발전이나 수송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 산업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활용하는 방면에 있어서 수전을 통한 수소도 생산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수소가 96%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는 자체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저장하고 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물리적인 방법인 압축수소나 액화수소 같은 방법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LOHC나 암모니아 같은 방법으로 수소를 저장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암모니아에 주목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비료산업이나 혼소발전에 직접 사용도 가능하며 수소를 추출해내게 되면 연료전지나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장 방법에 있어 암모니아는 다른 것들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고 기존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운반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데 있어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하버보슈법이 있는데요. 이 공정 같은 경우는 고온 고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되는데 탄소 배출 또한 상당히 많은 편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정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기화학적 암모니아 합성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성해낸 전기를 물과 질소를 반응시켜 저온조합 조건에서도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이 없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산량도 적고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이를 저농도로 생성되는 암모니아를 농축하고자 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암모니아를 갖고 와서 수소를 추출해내게 될 때 암모니아 열분의 반응을 통해 수소를 추출해내게 되는데 이때 전환율에 따라서 반드시 수천 ppm을 해서 수만 ppm 정도의 미분의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미분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후단에 수소 소비 공정에 가면 총매피독이나 부식 같은 걸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기존까지는 이 미분의 암모니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흡착제를 선처리를 통해 작용기를 도입하고 이 작용기와 암모니아의 강한 결합을 유도하여 그렇게 제거해 왔는데 이 결합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열 처리도 필요하고 좀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으로 암모니아를 PSA 공정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 단순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분의 암모니아를 회수하고 농축하게 된다면 열분의 반응이 전단으로도 회수할 수 있고 열이 필요한 공정이 있으면 혼소 발전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PSA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흡착제로 활성탄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활성탄은 흡착제로 잘 알려진 물질이며 넓은 비표 면적과 기본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 흡착제에 금속 염화물인 MgCl2를 함께 첨착하고자 하는데 MgCl2 같은 경우는 이런 세 단계 반응을 통해 마그네슘과 아모니아가 결합되게 되는데 초기 흡착 시 1몰의 마그네슘에 6몰의 아모니아를 결합할 수 있으며 흡착과 탈착을 반복하며 4몰의 아모니아를 계속해서 분리해내고 결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희는 넓은 비표 면적을 가지는 활성탄에 이 MgCl2를 도포하게 되면 흡착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흡착제 같은 경우는 헌침법을 통해 금속의 양을 달리해가며 생산을 해냈고요. PSA 공정을 적용하기 위해 파가시럼 장치를 구성을 하였는데 더욱 정밀한 온도제를 위해 워터베스 안에 반기를 넣어 온도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백프레셔 레귤레이터를 통해
반응기 내부 압력을 조절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파가 실험에 있어 세 개의 중점을 두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도입되는 금속의 양, 두 번째로는 공정 조건, 온도와 압력 조성과 같은 공정 조건, 그리고 반복적인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이클릭 테스트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금속 도입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첨착하지 않은 활성탄과 마그네슘을 58% 첨착한 활성탄을 화가 실험을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흡착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빨간 부분과 같은 100ppm 정도의 잔류 암모니아가 계속해서 재흡착 시 배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암모니아를 제거하고자 하는 저희의 연구 목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이 내부의 압력을 더욱 낮춰서 더욱 짧은 시간 안에 이 잔류 암모니아를 제거하고자 했으며, 두 번째로 금속의 양을 조절해가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속이 도입됨에 따라서 흡착 성능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정 퍼센트 이상에서는 더욱 증가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흡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탈착에 소요되는 시간도 크게 증가를 하였는데요. 반복적인 공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탈착 시간도 함께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션 넘버를 확인을 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반응식에 따르면 초기 흡착 시 코디네이션 넘버는 6, 반복적인 공정이 진행되는 4가 가장 이상적인 효율을 나타내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1%가 가장 높은 효율을 내는 그런 첨착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표로 보았을 때 반복적인 공정이 진행하기 위해선 많은 흡착 시간과 적은 탈착 시간을 요구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1%가 가장 효율적인 흡착제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조한 흡착제별로 특성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먼저 TJ 분석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탄소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활성탄 같은 경우는 400에서 600도씨 사이에서 탄소 결합이 분해되며 급격한 무게 감소를 보이는데, 표면 계질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분해되는 온도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띄었으며, 저희가 첨착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산소와의 반응을 통해 최종 잔류물 상태에서 금속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금속이 도입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잔류물의 무게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BET 분석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이 이제 기공에 침투하고 독보됨에 따라서 비표 면적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띄었고, 기공 부피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경향을 띄었습니다. 저희가 제조한 모든 흡착제들은 평균 기공폭의 2나노미터 이하인 마이크로포어가 발달된 흡착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 TPD 분석 결과입니다. 흡착제를 이제 25도씨에서 200도씨 사이에서 온도 범위에서 암모니아의 탈착량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75도씨에서 가장 큰 암모니아 탈착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암모니아 탈착량은 흡착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금속이 도입된 양에 따라서 이 탈착량도 증가함에 따라 이 결과만 보더라도 암모니아 흡착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셀 EDS 분석 결과입니다. 표면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샘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기공 사이사이들의 입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금속 도입에 따라 산소나 마그네슘, 클로라이드의 분포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그네슘을 1% 올린 흡착제와 올리지 않은 흡착제를 온도, 압력, 조성에 따라서 흡착 성능을 비교를 하는데요. 먼저 온도 측면에서 볼 때 암모니아 흡착은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을 수반하기 때문에 흡착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 흡착량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띄었습니다. 하지만 이 흡착량만 주목할 게 아니라 탈착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온도가 높게 되면 탈착에 소요되는 시간도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PSA 공정을 적용하게 될 때 이 흡착질이 좀 더 기공에 잘 침투하기 위해서 높은 압력이면 더욱 유리한 흡착 조건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암모니아를 열분해하게 되면 수소가 다량 포함된 혼합가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
71%의 수소가 포함된 혼합가스를 적용하여 이 수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한 결과 일반적으로 암모니아와 질소의 경쟁호착 관계에 있어서 암모니아의 분할이 증가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협착 성능도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반복적인 공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20회의 사이클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첨착하지 않은 것은 이제 평균적으로 약간 1.15몰/g의 평균적 협착량을 보였는데 1%의 마그네슘만 도입하더라도 2배 이상 향상된 협착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미분의 암모니아를 농축하는 PSA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협착제로 금속을 도입한 8.10을 선정을 하였으며 이 금속의 양을 달리해가면서도 확인하였고 협착 조건도 더욱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조한 활성탄 같은 경우는 20회 이상의 사이클 테스트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그런 고성능 협착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장님 교수님. 네, 하양대로 사장님이 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장표쯤에서 마그네슘 대 암모니아의 비율이 상당 반응이 가역적이라고 하셨고, 1대6 정도라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못 미치고, 그리고 마그네슘 클로라이드의 노림량에 따라서 이제 그것들이 좀 바뀌는 것도 보여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비율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사이클릭 데이터에서 보시면 첫 번째 다음에 바로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특히나 비율이 높을수록 세컨 사이클에서 바로 더 다음 사이클에서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이것들이 특정한 사이클릭 조건에서 완벽하게 재생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건지, 화학적인 비과학성 때문인 건지, 그건 이제 매스 트랜스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에 대한 그런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이클 테스트를 확인했을 때 제가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이 떨어지는 것은 일단 금속이 도입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 값이 가장 많은 암모니아를 가져올 수 있고 6개가 들어온 6개가 다 탈착되는 것이 아니라 2개는 가지고 있으되 4개만 반복적으로 결합하고 분리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협착과 같은 성능을 제공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처음에 6개고 그 다음부터는 4개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비율이 많아요? 네. 여기서 보았을 때 1몰의 마그네슘에 6몰의 암모니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 반응이 계속 반복되면서 3몰의 암모니아를 이제 흡착하고 탈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도달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한 5% 정도, 그 정도 농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특별히 저 조건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암모니아 분해 같은 것도 보면 이제 ppm 레벨로 암모니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는 5%를 사용했지만 이전에는 1000ppm 정도, 5000ppm, 1000ppm 정도의 암모니아도 실험을 했고요. 이 5%를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암모니아 열분해 반응을 수반할 때 약 80%의 전압률을 보였을 때 이 5%의 암모니아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공정에 적용해 보기 위해 5%의 암모니아를 적용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